은퇴 후 돈이 모이는 구조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 통장 잔고 지키기. 이제 월급이 안 들어오는데 통장 잔고는 줄기만 하면 어떡하지?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걱정이 이거 아닐까요? 젊을 때는 어떻게든 벌면 됐습니다. 부족하면 더 일하고 더 뛰면 됐죠. 그런데 은퇴 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입은 줄거나 멈췄는데 지출은 여전히 이어집니다. 병원비, 관리비, 보험료, 생활비, 자녀 경조사비까지. 돈은 마치 구멍난 물통처럼 조금씩 새어나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돈을 불려야 해. 투자를 잘해야 해. 고수익 상품을 찾아야 해. 그런데요. 은퇴 후 돈이 모이는 구조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복잡한 투자 전략보다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에도 통장 잔고가 줄지 않는 구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거창한 재테크 비법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누구나 적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요. 1. 은퇴 후 돈의 흐름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현역 시절의 돈 구조는 이렇습니다. 수입 소비 남으면 저축. 그런데 은퇴 후에는 이 구조가 위험합니다. 수입이 고정되거나 줄어들었기 때문에 소비가 먼저 나가면 잔고는 계속 줄어듭니다. 은퇴 후에는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수입 자동 저축 안전 자산 생활비. 즉, 남는 돈을 저축하는 게 아니라 먼저 지켜놓고 쓰는 겁니다. 이 차이가 정말 큽니다. 2. 사례로 보는 돈이 모이는 구조. 사례 1. 퇴직금 3억 원, 5년 만에 1억이 된 김 씨. 김 씨는 60세에 은퇴하면서 퇴직금과 저축을 합쳐 약 3억 원을 마련했습니다. 이 정도면 평생 쓰겠지라고 생각했죠. 처음 2년은 여행도 다니고 자녀 결혼도 도와주고 차도 한 대 바꿨습니다. 생활 수준은 직장 다닐 때와 거의 비슷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연금은 월 120만 원, 생활비는 250만 원. 매달 130만 원씩 원금에서 빠져나갔습니다. 5년 뒤 통장을 보니 2억이 아니라 1억 후반대. 그제야 불안이 시작됐습니다. 김 씨의 문제는 투자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지출 구조를 바꾸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사례 2. 월 연금 180만 원으로 잔고를 지킨 박 씨. 박 씨는 공적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쳐 월 180만 원을 받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는 구조를 바꿨습니다. 연금 들어오면 30만 원은 별도 통장으로 자동 이체. 생활비는 150만 원 안에서 맞추기. 카드 사용 대신 체크카드 사용. 큰 지출은 3개월 전부터 준비. 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활비를 줄인 게 아니라 기준을 낮췄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3년이 지난 지금 원금은 그대로이고 오히려 비상자금 통장이 1,000만 원 넘게 쌓였습니다. 수입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먼저 빼놓는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례 3. 소액 일거리로 심리적 안정까지 얻은 이 씨. 이 씨는 은퇴 후 완전히 일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주 2회 동네 도서관 관리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월 60만 원 정도 벌죠. 이 60만 원은 생활비가 아니라 비상통장으로 전부 모읍니다. 연금은 생활비로만 사용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보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내가 아직 현역 같아서요. 결국 돈이 모이는 구조는 단순합니다. 기본 생활은 연금으로 해결. 추가 수입은 전부 저축. 원금은 되도록 건드리지 않기. 이 구조가 만들어지면 통장 잔고는 쉽게 줄지 않습니다. 3. 은퇴 후 돈이 모이는 3가지 원칙.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익률보다 지출 통제가 먼저입니다. 은퇴 후에는 12% 수익률 차이보다 월 30만 원 지출 절감이 훨씬 큽니다. 지출을 줄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고정비를 관리하라는 겁니다. 통신비, 보험료, 구독 서비스, 차량 유지비. 이 4가지만 점검해도 매달 수십만 원이 달라집니다. 큰 돈은 나누어 두어야 합니다. 목돈을 한 통장에 두면 심리적으로 느슨해집니다. 생활비 통장, 비상자금 통장, 여행 취미 통장. 이렇게 나누면 소비에 브레이크가 생깁니다. 돈은 보이는 대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곧 절약입니다. 완전한 은퇴보다 부분 은퇴가 안전합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죠. 은퇴 후 3040년을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긴 시간을 투자 수익에만 의존하는 건 부담이 큽니다. 소액이라도 꾸준한 활동 수입이 있으면 돈도 지키고 자존감도 지킬 수 있습니다. 4. 통장 잔고를 지키는 사람들의 공통점. 제가 여러 은퇴자분들을 상담하며 느낀 공통점이 있습니다. 수입을 과대평가하지 않는다. 지출을 낭만적으로 보지 않는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를 경계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이제 버는 사람이 아니라 지키는 사람이다. 이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인식 전환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은퇴 후 돈이 모이는 구조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먼저 떼어놓고 생활비를 맞추고 원금을 건드리지 않고 가능하면 작은 수입을 유지한다. 화려한 투자 전략이 아닙니다. 거창한 부동산 수익도 아닙니다.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통장 잔고는 능력이 아니라 시스템의 결과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일 하나만 정해보세요. 자동 이체 10만 원을 설정하든 보험 하나를 점검하든 생활비 통장을 따로 만들든 은퇴 후의 안정은 큰 돈이 아니라 작은 구조에서 시작됩니다. 돈이 모이는 삶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구조를 바꾸면 돈이 모인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따라옵니다. 왜 우리는 그 구조를 유지하지 못할까? 알면서도 왜 지출이 늘어날까? 여기서부터는 돈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의 심리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자산 관리의 핵심은 투자 기술이 아니라 뇌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5. 우리는 왜 돈을 지키기 어려울까? 뇌의 구조 때문입니다. 행동경제학과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장기 안정보다 단기 보상에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중뇌에 있는 도파민 보상 시스템은 지금 당장 얻는 만족에 더 큰 가치를 둡니다. 젊을 때는 이 구조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수입은 제한적이고 시간은 길어졌고 건강 변수는 커졌습니다. 그런데도 뇌는 여전히 지금 즐겨도 괜찮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퇴직금으로 차를 바꾸고 해외여행을 연달아 가고 자녀 지원을 과하게 하고 필요 이상의 보험을 유지합니다. 이건 의지 부족이 아닙니다. 인간의 기본 설정값입니다. 6. 소득 착각 효과라는 함정. 행동경제학에는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소득 착각 효과 멘털 어카운팅. 사람은 돈을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이 돈은 여유자금, 이건 공돈처럼 심리적으로 구분합니다. 퇴직금이 대표적입니다. 매달 월급 200만 원은 아깝게 쓰면서도 퇴직금 2억 원은 쉽게 씁니다. 왜일까요? 뇌가 이렇게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월급 노동의 대가 소중함. 퇴직금 한 번에 들어온 돈 여유 자금처럼 느낌. 하지만 경제학적으로 보면 퇴직금은 앞으로 30년을 버틸 월급입니다. 그걸 한 번에 받았을 뿐입니다. 이 인식 전환이 되지 않으면 구조는 무너집니다. 7. 수명 리스크. 우리가 가장 과소평가하는 변수. 통계적으로 기대 수명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60세 은퇴라면 90세까지 30년입니다. 30년은 짧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미래를 과소평가하는 현재 편향 프레전트 바이어스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의 100만 원과 20년 후의 100만 원을 비교하면 대부분은 지금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은퇴 자금은 지금보다 20년 후가 더 중요합니다. 의학적으로도 70대 이후 의료비는 급격히 증가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지출 곡선은 올라갑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은퇴 초반 510년에 돈을 많이 씁니다. 이 구조는 수학적으로 위험합니다. 8.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자동화입니다. 인간의 의지는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시스템을 믿어야 합니다. 행동과학 연구에 따르면 자동이체, 강제저축처럼
결정을 미리 고정하는 장치 프리마이너스 커미트먼트가 소비를 현저히 줄입니다. 예를 들어 연금 수령일 다음날 자동저축, 체크카드 한도 설정, 생활비 통장 잔액 제한. 이런 장치는 뇌의 충동을 차단합니다. 의지가 아니라 환경이 사람을 바꿉니다. 9. 돈이 모이는 사람들의 뇌 사용법. 은퇴 후 자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미래를 구체적으로 상상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미래의 자신을 구체적으로 떠올릴수록 저축률이 높아집니다. 80세의 내 모습은 어떤가? 그때 병원비는 얼마나 들까? 막연한 노후는 소비로 이어지고 구체적인 노후는 저축으로 이어집니다. 소비를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봅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라는 말 대신 이 지출은 연간 얼마지? 라고 계산합니다. 월 30만 원은 작아 보이지만 연 360만 원, 10년이면 3,600만 원입니다. 숫자는 감정을 이깁니다. 비교를 멈춥니다. 은퇴 후 가장 위험한 소비 원인은 의외로 비교입니다. 친구의 여행, 지인의 차, 주변의 소비 수준. 하지만 소득 구조는 다 다릅니다. 행복 연구에 따르면 기본 욕구가 충족된 이후의 만족도는 소비보다 관계와 건강에서 더 크게 결정됩니다. 즉, 더 쓰는 것이 더 행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10.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은퇴 후 돈이 모이는 구조는 수익률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충동을 이해하고 미래를 구체화하고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고 지출을 구조로 관리하는 것. 이 네 가지가 핵심입니다. 투자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구조는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은퇴는 돈을 버는 인생에서 돈을 설계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시점입니다. 젊을 때는 속도가 중요했다면 지금은 지속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통장 잔고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병원비 걱정 없는 안정감, 자녀에게 부담되지 않는 자존심, 이 담겨 있습니다. 돈이 모이는 구조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본성을 거슬러야 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뿐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의지가 아니라 시스템을 만드셔야 합니다. 은퇴 후의 안정은 큰 수익이 아니라 작은 통제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통제는 오늘 한 번의 설정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통장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까?